네,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을 했다. 정무비서의 폭로가 오늘 나와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뭐 차기 대권 주자로도 꼽혔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한데 정무비서가 상당히 좀 구체적인 증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에 그 한 뉴스에 직접 출연을 출연했죠. 해서 예. 지난 6월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거의 6개월, 한 8개월 동안 있었는데 수차례는 성폭행이었고 여러 차례는 성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해서 엄청난 지금 폭풍을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시간 뒤에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제재 조치인 출당 조치를 할 만큼 결국 정치적 후폭풍도 굉장히 큰데요. 내용 자체를 보면은 본인의 얘기를 보면 수행 비서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달지 말라. 너는 나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했고 결국 어떤 행위를 했건 어떤 굉장히 권력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안지사 측 같은 경우에도 다만 성관계를 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합의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와 같은 입장을 계속 견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더불어서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여성 피해자도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파장이 어디에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온 정무비서의 폭로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 수행비서는 밤에도 부를 수가 있는데 얘기하면 잘릴 것 같아서 알리지를 못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또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였고 강압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안희정 지사 측의 지금 입장입니다. 일단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행비서라고 하면 보통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승용차라든지 이런 예. 공간 안에서도 항상 붙어 있는 거죠. 앞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옆자리에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상의하거나 또는 만날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수행비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수행비서는 뭐 아침에 새벽부터 나서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수행비서입니다. 그래서 수행비서가 되려면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예. 이런 분들을 주로 수행비서를 많이 하죠. 예. 또 오랫동안 또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하는데 어쨌든 여성을 수행비서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여성을 수행비서로 두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경우인가요? 그렇죠. 예, 남성의 뭐 지사든 단체장이 되는 게 대부분의 수행비서는 남자죠. 예. 예, 그만큼 이 수행비서의 역할이라는 게 고됩니다. 힘들고. 예. 실제로는 어떤 직을 수행하는 사람보다 이 비서의 역할이 더 힘들고 고되고 긴장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또 체력도 요구하고 긴장도도 높고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여성을 수행비서로 썼다는 것도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내가 반대를 하면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면 뭐 해고당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두려웠다.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렵고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라고 했는데 수행비서가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거역할 수 없고 이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수행비서는 자기가 모시는 분을 위해서 뭐 전적으로 일종의 뭐 시중을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를 다 챙기는 게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예. 이건 철저한 이제 위계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뭐 흔히 이제 과거에 공감병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군에서도 따라다니는 사관들이 있듯이 장군들 예. 그런 정도의 뭐 철저하게 모시는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굉장한 위기에 의한 게 맞죠. 예. 정무부에서 김지은 씨는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안희정 지사는
합의해야 한 거고 강압이 없었다는 건데요. 양측의 지금 입장이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결국 그와 같은 때는 아마 이와 같은 부분이 뉴스에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예.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웬만큼 아주 그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이 그 정무비서관, 현재는 정무비서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영비서라고 했었는데 김주인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두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결국 지금 이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성관계는 있었지만 그것이 강압이 아닌 합의된 것이었다. 특히 보면은 본인이 그 비밀스럽게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SNS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본인이 안 지워도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그런 어떤 그 메신저를 이용을 했다라고 할 정도라 한다고 하면은 예.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뭐 아주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말은 다르지만 서로 있었는 물증은 사실 그 현재에서 조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성범죄에서 이 피해자의 어떤 말의 신빙성 일관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치챈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이 뭘 하려고 했었는데도 아무런 어떤 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진술 그리고 또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통을 호소했던 사람의 예. 참고인 진술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누군가 더 있는데 그분도 힘을 내기를 바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로가 예.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안희정 지사로서는 사실 정치적 어떤 그 생명을 넘어서 법적인 준비를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준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이고 저희가 이제 모든 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가 있고 상습적으로 상당 기간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회를 했을 때는 살인죄의 양형 규정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살인죄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현재의 그 양형 기준이 성범죄의 어떤 처벌 기준이 살인죄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폭행 협박. 아까 여기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을 비롯해서 성추행이 있었다라는 취지를 하는데 성폭력이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형법상 강간이 되고 강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의 기본적인 어떤 형을 할 때도 2년 6개월에서 5년형이 되는데 단순히 그의 실형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또 그 전자 발찌까지 차야 되는 그런 예. 수치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을 넘어서 예. 법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물론 싶습니다. 뭐 법적 대응도 안희정 지사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정치적인 책임 명백하게 져야 되죠. 왜냐하면은 충남도민과 전 국민 앞에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국민 전체를 실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큰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에 맞는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우리 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오늘 밤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그렇죠.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파장이 큰 일이고요. 또 그런 만큼 정치적 책임도 크게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당에서 이미 제명 출당을 결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본인이 도민들 앞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안희정 지사하면 이른바 충남의 엑소다 뭐 이렇게도 불릴 정도로 이미지가 상당히 좋고 또 젊은 층의 인기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뭐 제명 조치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겠어요. 예, 뭐 당 소속의 광역 지도자였고 또 국민적 이미지도 좋았고 또 미래의 잠룡으로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렇게 불리던 분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또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충격을 생각해 본다면은 당에 소속돼 있는 다른 분들도 정치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을 최소화하고 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예. 본인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물론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전제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안 지사께서 져야 될 짐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약간 뭐랄까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있는 어떤 선거에도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6.13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그렇죠. 재보선도 있었고 다가오는 9월에 민주당 당권 경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중앙선거 무대로 중앙정치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왜 그럴까 갸우뚱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와 같은 폭로가 있음으로 해서 아마 그 배경이 그와 같은 예.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제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 지사가 지난 2월 25일 미투 사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아주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요.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걸 알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겠구나 했더니 그날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지사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김지은 씨가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비밀 텔레그램으로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 풍경만 기억해라. 출장 간 곳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없는 기억으로 살아가려고 도려내고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김지은 씨가 오늘 언론에 나와서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미투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미투 사태를 얘기한 그 날에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에 용기를 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좀 납득할 수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아직 뭐 명쾌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전제 가정을 한다면 저는 안 지사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난 대선에서 이제 패한 이후에 지금 물론 다른 사건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 8개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대선 이후에 안 지사의 어떤 정서적이나 정신 상태가 상당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성폭행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매우 안 지사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기 절제라든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자기가 당황하고 미투 운동이 터졌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냉정한 판단이 가 있는데 예. 그때도 이렇게 반복됐다면은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집니다. 안희정 지사 측에서 입장을 간단히만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김지은 씨 주장을 토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 주장에 따르면 잊어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압적이진 않았다고 하는데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행간을 읽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이었지 아니었을까. 실질적으로 강압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설령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른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인 것이지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은 처벌이 정말 천정부지로 솟아버립니다. 그 반면에 위계 위력으로 인해서 폭행 협박은 없지만 그냥 힘으로 눌러서 그와 같은 관계를 가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에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관계 속에 상하 관계 속에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졌냐 이 부분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지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연인 관계였다. 이 부분을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녀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진실은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예. 되지만
적어도 뭐 말씀드렸듯이 형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정말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조금 같습니다. 전에 허 교수님께서 대선 뒤에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도 상당히 좀 정치적 역경도 많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내면적으로 좀 단단한 그런 정치적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 사안은 도저히 좀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반응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안희정 지사가 혜성처럼 지지율이 올랐다가 예. 또 아주 지지율이 빠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지지 세력들로부터 굉장히 또 비난을 받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에도 시달리기도 했고 본인이 나가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 될 줄 알고 이렇게 나왔을 텐데 아주 이제 뭐 나쁜 결과로 이렇게 이제 정리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지 않았느냐 어떤 그런 것들을 탈출구로 이것을 삼았던 것은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추측도 됩니다만은 만약에 그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면 그것조차도 설명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 전반적으로 뭘까 이래 봤을 때 결국은 어떤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예.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안희정 지사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합의에 의한 그렇다 하는데 설사 본인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예. 그것을 우리 국민들 누가 지금 용납할 수 예. 있겠습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간략하게요. 지금 미투 운동 번지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하나둘 용기를 내고 있지만 오늘 김진 씨도 그랬지만 사라질까 두려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미투 운동에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좀 보완책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른바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사실 고백을 하는데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이거 특히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공익적 목적을 인정을 해서 사실상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설령 일부 명예훼손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돼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 결정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처벌이 두려웠어.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될까 봐 아니면 무고죄가 될까 봐 예. 이런 부분을까지 생각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숨겨야 될 필요는 없고 더불어서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를 보면은 조서를 쓸 때 어떻게 보냐 하면 성범죄나 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떤 신원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를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투 운동으로 여성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투 운동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에서 이미 제명 출당을 결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본인이 도민들 앞에 도지사직을 내려놓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안희정 지사하면 이른바 충남의 엑소다 뭐 이렇게도 불릴 정도로 이미지가 상당히 좋고 또 젊은 층의 인기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뭐 제명 조치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겠어요. 예, 뭐 예. 당 소속의 광역 지도자였고 또 국민적 이미지도 좋았고 또 미래의 잠룡으로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이렇게 불리던 분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도 또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 전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충격을 생각해 본다면은 당에 소속돼 있는 다른 분들도 정치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을 최소화하고 또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예. 본인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물론 사실관계가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전제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안 지사께서 져야 될 짐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약간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원래 있는 어떤 선거에도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6.13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그렇죠. 재보선도 있었고 다가오는 9월에 민주당 당권 경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주 중앙선거 무대로 중앙 정치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왜 그럴까 갸우뚱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와 같은 그 폭로가 있음으로 해서 아마 그 배경이 그와 같은 예.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제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 지사가 지난 2월 25일 미투 사태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아주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요. 너에게 상처가 되는 걸 알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안 그러겠구나 했더니 그날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지사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김지은 씨가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비밀 텔레그램으로 미안하다. 내가 부족했다. 잊어라. 다 잊어라.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 풍경만 기억해라. 출장 간 곳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또 내가 잊어야 되는구나. 없는 기억으로 살아가려고 도려내고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김지은 씨가 오늘 그래서 조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성범죄에서 이 피해자의 어떤 말의 신빙성 일관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치챈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이 뭘 하려고 했었는데도 아무런 어떤 그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의 진술 그리고 또 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통을 호소했던 사람의 예. 참고인 진술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누군가 더 있는데 그분도 힘을 내기를 바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로가 예.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 안희정 지사로서는 사실 정치적 어떤 그 생명을 넘어서 법적인 준비를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준비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일방적인 여성의 주장이고 저희가 이제 모든 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권력형 성범죄라고 할 수가 있고 상습적으로 상당 기간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회를 했을 때는 살인죄의 양형 규정을 많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살인죄보다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현재의 그 양형 기준이 성범죄의 어떤 처벌 기준이 살인죄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폭행 협박, 아까 여기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을 비롯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를 하는데 성폭력이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형법상 강간이 되고 강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의 기본적인 어떤 형을 할 때도 2년 6개월에서 5년형이 되는데 단순히 그의 실형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또 그 전자 발찌까지 차야 되는 그런 예. 수치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을 넘어서 예. 법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물론 싶습니다. 뭐 법적 대응도 안희정 지사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정치적인 책임 명백하게 져야 되죠. 왜냐하면은 충남도민과 전 국민 앞에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국민 전체를 실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큰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에 맞는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우리 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예. 이번에 이 사건을 오늘 밤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그렇죠.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만큼 이게 파장이 큰 일이고요. 또 그런 만큼 정치적 책임도 크게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을 했다. 정무비서의 폭로가 오늘 나와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뭐 차기 대권 주자로도 꼽혔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한데 정무비서가 상당히 좀 구체적인 증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에 그 한 뉴스에 직접 출연을 출연했죠. 해서 예. 지난 6월 말부터 올 2월 말까지 거의 6개월 한 8개월 동안 있었는데 수차례는 성폭행이었고 여러 차례는 성추행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해서 엄청난 지금 폭풍을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시간 뒤에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떤
중한 어떤 그 제재 조치인 출당 조치를 할 만큼 결국 정치적 후폭풍도 굉장히 큰데요. 내용 자체를 보면은 본인의 얘기를 보면 수행 비서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달지 말라. 너는 나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했고 결국 어떤 행위를 했건 그 어떤 굉장히 권력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안지사 측 같은 경우에도 다만 성관계를 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합의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와 같은 입장을 계속 견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귀추가 주목되고 더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여성 피해자도 있다라는 그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파장이 어디에까지 흘러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온 정무비서의 폭로 내용 저희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 수행비서는 밤에도 부를 수가 있는데 얘기하면 잘릴 것 같아서 알리지를 못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 바란다. 이런 얘기도 또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합의된 성관계였고 강압은 절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안희정 지사 측의 지금 입장입니다. 일단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행비서라고 하면 보통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의 뭐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그런 역할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승용차라든지 이런 공간 안에서도 항상 붙어 있는 거죠. 앞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옆자리에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상의하거나 또는 만날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수행비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수행비서는 뭐 아침에 새벽부터 나서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 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수행비서입니다. 그래서 수행비서가 되려면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분들을 주로 수행비서를 많이 하죠. 또 오랫동안 또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 하는데 어쨌든 여성을 수행비서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여성을 수행비서로 두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경우인가요? 그렇죠. 남성의 뭐 지사든 단체장이 되는 게 대부분의 수행비서는 남자죠. 그만큼 이 수행비서의 역할이라는 게 고됩니다. 힘들고. 실제로는 어떤 직을 수행하는 사람보다 이 비서의 역할이 더 힘들고 고되고 긴장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또 체력도 요구하고 긴장도도 높고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여성을 수행비서로 썼다는 것도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내가 반대를 하면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면 뭐 해고당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두려웠다.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렵고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라고 했는데 수행비서가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거역할 수 없고 이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수행비서는 자기가 모시는 분을 위해서 뭐 전적으로 일종의 뭐 시중을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부터 끝까지를 다 챙기는 게 수행비서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한 이제 위계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뭐 흔히 이제 과거에 공감병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군에서도 따라다니는 사관들이 있듯이 장군들 그런 정도의 뭐 철저하게 모시는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굉장한 위계에 의한 게 맞죠. 정무부에서 김지은 씨는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안희정 지사는 합의해야 한 거고 강압이 없었다는 건데요. 양측의 지금 입장이 엇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결국 그와 같은 때는 아마 이와 같은 부분이 뉴스에까지 나와서 인터뷰를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웬만큼 아주 지금 거리에 있던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무비서관, 현재는 정무비서고 예전 같은 경우는 수행비서라고 했는데 김주인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해 두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성관계는 있었지만 그것이 강압이 아닌 합의된 것이었다. 특히 보면은 본인이 그 비밀스럽게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SNS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본인이 안 지워도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그런 어떤 그 메신저를 이용을 했다라고 할 정도라 한다고 하면은 예.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뭐 아주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말은 다르지만 서로 있었는 물증은 사실 그 현재 언론에 나와서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미투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미투 사태를 얘기한 그 날에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에 용기를 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좀 납득할 수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아직 뭐 명쾌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전제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 안 지사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난 대선에서 이제 패한 이후에 지금 물론 다른 사건이 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보면 지난 8개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대선 이후에 안 지사의 어떤 정서적이나 정신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성폭행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매우 안 지사도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기 절제라든지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이 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자기가 당황하고 미투 운동이 터졌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냉정한 판단이 가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반복됐다면은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안희정 지사 측에서 입장을 뭐 간단히만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김지은 씨 주장을 토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씨 주장에 따르면 잊어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압적이진 않았다고 하는데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간을 읽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이었지 아니었을까? 실질적으로 강압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설령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른바 위계 위력에 의한 그 간음인 것이지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은 처벌이 정말 천정부지로 솟아버립니다. 그 반면에 위계 위력으로 인해서 폭행 협박은 없지만 그냥 힘으로 눌러서 그와 같은 관계를 가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5년 이하의 그 징역에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에 있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관계 속에 상하 관계 속에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졌냐 이 부분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지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그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연인 관계였다. 이 부분을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녀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진실은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뭐 말씀드렸듯이 형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밝혀지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정말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허 교수님께서 대선 후에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안희정 지사가 과거에도 상당히 좀 정치적 역경도 많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내면적으로 좀 단단한